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봤죠?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 저렇게 했었죠? 넘버 A 합비가 넘버 A 더하기 넘버 B 빼기 넘버 A 요 B였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확률이죠. 집합 A의 경우의 수, 원소의 개수에다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누면 확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소의 개수 식에다가 전체 집합의 개수의 원소의 개수만 전체 경우의 수만 나누면 얘가 되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하고 여러분 경우의 수하고는 집합하고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3개짜리도 알 수 있겠죠. 따로 말 안 해도 되죠. 3개 합집합은 하나, 2개, 3개 더하고 교집합 3개 빼고 3개 교집합 더해주는 거. 없나 여기? 3개짜리도 똑같다. 이 확률이나 원소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안 적을게. 2개씩 빼고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 원소의 개수 3개짜리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은 2개 더하기만 하면 되죠. 더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여기에서 우리 합집합을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였죠? 어떤 한글 단어가 합집합이죠? 또는 그렇죠. 또는이죠. 아니면은 영어로는 or. 그렇죠? 그래서 또는이란 단어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2개 합집합 구하라는 거네. 하나하나 구해서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또는 보이면 합집합 물어보는구나. 89쪽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고일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없어요. 91쪽 봅시다. 91쪽에서는 저기 이거나 체크합시다. 이거나 3의 배수, 이거나 4의 배수 또는이죠? 이거나가 또는이죠. 그러면은 3의 배수 총 몇 개입니까? 1부터 50까지 16개인가? 4의 배수 12개 12개죠. 그게 공통 12의 배수 몇 개입니까? 4개죠.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4죠. 경우의 수 물어봤습니까? 확률 물어봤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해줬다. 이거 뭐 합의 법칙이라고 뭐 새로운 거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이는 어떻게 해놨어? 그때그때 확률을 다 구했죠? 맞습니까? 그때그때 확률을 다 구했습니다. PA를 먼저 구하고 50분의 16, PB도 50분의 12, 그 다음에 PA 교비도 50분의 4 했는데 처음부터 확률을 해서 계산해도 되고 방금 한 것처럼 그냥 경우의 수 싹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확률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다 보면은 요게 편한 경우가 있고 확률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배반 사건인 게 자연스럽게 느낌이 옵니다. 자, 흰공 4개,
빨간 공 3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2개 모두 같은 색일 확률 물어봤죠? 자, 그러면 흰 공으로 같은 2개 나올 확률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4개 중에 2개 뽑으면 4C2죠? 빨간 공으로 같은 색일 수 있죠? 빨간으로 같은 색일 수 있죠? 3C2죠? 2개가 같은 색인데 흰 공이면서 빨간색일 수 있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는 없죠? 대박이죠? 그러면 요거 2개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근데 얘는 뭐죠? 경우의 수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전체를 나눠줘야 됩니다. 전체 공 몇 개? 72 나눠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72하고 72하고 여기서 2개 더해도 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편한 거 하세요. 뭐가 더 좋다는 건 없어요. 7분의 3 나오죠. (13번) 집합에서 쓰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PA가 2분의 1이고 PB가 12분의 5인데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나와있죠? 이 보기 더럽죠? 그럴 때 드모르간의 법칙 씁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여집합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우리한테 실제로 알려주는 거는 뭐다? A 합 B가 3분의 2다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A 교 B를 물어봅니까? A 합 B 어떻게 구하죠? PA 더하기 PB에서 A 교 B를 빼주면 되죠. 넘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집합에서 쓰던 연산법칙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119번에 저런 거 우리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였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차집합이었죠? 그런 것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차집합 같은 것도 적용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119번 벤 다이어그램 살짝 써주면 더 쉽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앞에 거 드모르간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얘가 알려주는 건 뭐죠? A의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 몇 분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소리죠? 너 이상한 걸 적어놨네. 뭐 차집합 되죠? 그럼 어디의 확률? 이 부분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PA는 2개 더하면 되나? 6분의 4, 3분의 2 나오죠? 질문이 뭡니까? 저거예요, 3분의 1. 그래서 집합에서 쓰던 성질 다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왜? 아까 봤죠? 저기에다가 전체만 나누고 확률이 되니까 원소의 개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 여사건 우리 이것도 많이 했다. 적어도라는 워딩이 있으면 여사건을 쓰면 더 편했죠.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갑시다. 95쪽 볼게요. 자, 근데 확통에서는 적어도라고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 보고 내가 여사건이 편하겠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거의 모든 게 적어도라는 워딩을 줬는데 확통에서는 적어도 잘 안 줍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편하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눈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이죠. 네. 선생님이 여러분 경우의 수 주사위 하려면은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주사위 두 개 합의 경우의 수, 주사위 두 개 차의 경우의 수. 1, 2, 3, 4. 한 번만 복습합시다.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눈의 합. 최소치가 얼마입니까? 2죠. 최대치가 12.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됐었죠. 이 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 여러분 좀 없어 보이게 일일이 셀 필요 없죠. 5 이상일 확률 물어봤으니까 네. 요거 한 방에 바로 다 더해도 되고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전체 경우의 수 주사위 두 개니까 36이죠. 요거 4 이하일 확률이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죠. 얘네는 이렇게 바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풀이처럼 저렇게 일일이 세면 안 됩니다. 일일이 세다가 하나 놓치면 틀리죠. 요 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눈의 차. 자, 여러분 6, 1 나오면 차 얼마입니까? 5. 1, 6 나오면은 5라고 얘기하죠. 실제로는 여기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차이는 대칭되게 양쪽으로 나옵니다. 역 오른쪽은 실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똑같습니다. 여기 거. 요게 더 외우기 쉽죠. 요건 위아래 더해서 6 되면 되죠. 전부 다. 지금과 두 눈의 차가 4인 경우의 수 물어보면 4니까 2개인데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으니까 4개 이렇게 바로 됩니다. 요 두 개는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확통에서는 주사위는 자주 앞에 일단은 경우의 수에도 계속 나오는데 얘는 머릿속에 표 정도는 넣어 놓으세요. 중간고사 때 틀려오기만 해요. 일일이 센 시험지에 이렇게 막 센 거 있다 틀렸다 해도 되긴 되는데 세서 틀리지 마. (126번) 같은 거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5개의 숫자인데 1, 2, 3, 4, 5죠? 네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1000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건데 질문이 4500 이하죠? 딱 봐도 뭐가 더 적습니까? 4500 이상이 훨씬 적죠?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4500 이상 세고 1에서 빼주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사건을 여러분 스스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볼까? 서로 다른 4개네요. 5,000대 먼저 셀까? 이거 몇 개입니까? 5를 썼으니까 24. 24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 5만 세면 되죠. 네. 얘네가 4,500보다 큰 애들이죠. 4, 3, 4, 2 셀 필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 3가지, 2가지니까 6가지니까 6건의 경우의 수가 30가지니까 확률 만들어내니까 뭐 세야 되죠? 전체 세야 되죠. 아무런 조건 없을 때 4자리 이렇게 되죠? 네. 100이니까 120이죠. 얼마? 3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은 3분의 3.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사건을 적극적으로 써라. 근데 그냥 써도 되긴 되죠. 근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 쪽 갑시다. 여러분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찾는 방법에 전체 나누면 확률 나오는 거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또는 집합에서 성질 쓰는 거 그거 지금 한단원 지나간 겁니다. 맞죠? 새로 배운 게 없죠? 이제 새로 배웁니다. 조건 방법을 보겠습니다. 안 하기엔 또 30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까지만 좀 봅시다. 요거는 나가는 거 보고 개념 설명만 하고 연습 문제는 빼던가 할게요. 연습 문제 3개는 조금 많나? 한 2시간이면 다 할 거야. 조건부 확률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우리 언어적으로 의미부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어떤 사건의 일을 뭐로 할까? 한국기가 오늘 야식을 먹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사건 B를 오늘 롯데 경기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롯데가 오늘 경기 있다고 칩시다. 어디랑 붙을까? 하나 질 것 같은데. 하나 좀 너무 잘하던데. 삼성으로 갑시다. 이런 사건 2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P, B가 있을 것이고 P, A도 있겠죠.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한 40% 정도 먹고 싶어. 0.4 정도 되겠죠. 맞잖아. 아니면은 통계적으로 선생님이 한 달 30일 중에서 먹은 날짜 하면 통계적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현실성이 없었네요. 어쨌든 아니면은 1년치 오늘 무슨 요일이고 화요일 다 나눠가지고 매주 화요일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 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또 있겠죠. 롯데 삼성 야구가 거의 확률의 거의 스포츠죠. 모든 걸 확률 냅니다. 수치화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직업으로 가져도 괜찮습니다. 스포츠 분석해가지고 요즘 워낙 여러 가지 스탯을 다 분석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 확률이 있다고 했을 때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티가 야식을 먹었을 때 롯데가 이길 확률, 한국티가 야식을 안 먹었을 때 롯데가 이길 확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짝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하든 롯데가 승리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C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B가 왔을 때 롯데가 이기고
B가 안 왔을 때 롯데가 이긴다. 얘는 영향을 주겠죠. 네. 얘는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까? B 왔을 때 좀 더 잘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률이 더 좋은 팀이 있을 거고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조건부 확률이긴 해. 근데 이 다음 개념이긴 한데 요런 두 사건 관계가 아무 연관이 없죠. 독립이라고 합니다. 두 사건의 관계를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B가 오는 사건 그리고 롯데가 이긴다는 사건 B는 연관성이 있죠. 요런 두 사건을 종속이라고 합니다.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독립종속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두 사건이 종속일 때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에는 내가 B가 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롯데가 이기는지가 궁금한 거야? 롯데가 이기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P 쓸 때 P, B를 먼저 씁니다.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근데 C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위에 거는 기호로 쓰면은 P, B 조건부 C로 씁니다. 밑에 거는 기호로 쓸 때 P, B 조건부 C 여집합하면 되겠죠. B가 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에 있습니다. P, B 조건부 C는 B가 왔을 때 롯데가 이길 확률이죠. 네. 선생님 아까 전에 한번 말해줬다. 때가 가지는 의미. 전체 그거. 걔가 뭐가 된다 그랬죠? 분모. 분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때 P, C가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가 P, B 교집합 C가 됩니다.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요거 확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B가 있고 C가 있는데 그냥 B의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C가 일어났어. 이미 C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거 분의 요거겠죠? 맞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C가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분모인데 그랬는데도 요거는 B가 일어난 거고 B가 안 일어난 거잖아. 네. 얘가 들어가야겠죠, 분자에. 요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봅시다. 선생님이 BC에 선생님이 괜히 야식을 넣어가지고 A가 빠졌는데 어쨌든 사건 두 개가 되어 있으면은 자, 요거는 A의 확률이다, B의 확률이다? A. A가 일어난 확률을 물어보는데 어떨 때를 물어본다? B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P, B분의 P, A, 교 B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와있죠? 이쪽에. 그래서 뭐뭐 했을 때가 여기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때를 잘 보시면 됩니다. 걔가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요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교집합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직관적으로 지금 얼마일 것 같아? 12. 네?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 6분의 1이죠? 곱하는 게 자연스럽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경우의 수로 갈까? 민찬이라고 하잖아. 한국처럼 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오늘 저녁 메뉴 민찬이가 3개 중에 저녁 메뉴를 3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집에 가다가 갑자기 데스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는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민찬이가 저녁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는 정해수 총 몇 가지나? 그래가지고 곱하죠 여러분.
곱하죠.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거 두 개 곱하죠. 만약에 저녁 메뉴로 이 세 가지 중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베라에서 선생님 걸로 할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피스타치오하고 아몬드를 좋아한다 칩시다. 요거를 먹을 확률까지 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하겠죠. 후보가 3개, 5개였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교집합은 우리가 곱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두 사건이 일어난다. 저녁 먹는 거랑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죠. 독립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녁에 오늘 갑자기 한파가 오는 확률. 두 개 그냥 곱하면 돼? 아니요. 영향을 주죠.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 아이스크림 먹겠어? 확률이 떨어지겠죠. 영향을 줍니다. 요거는 두 개는 그냥 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교집합, 방금 전에 찾았던 조건부 확률 있죠. 양변의 PB를 곱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요게 실제 여러분들의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맞죠? 조건 방을 저렇게 정의했잖아. 양변의 PB만 곱하면 요식이 만들어지죠?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는 원래 무슨 확률이라 그랬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죠. 근데 B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A, B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이야. 즉, 독립이야. 그러면은 PA 조건부 B나 PA는 어때? 같죠? 네.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는 사건이야. 그럼 똑같겠지, 두 개가.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림이 나오죠. 교집합을 구할 때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을 배우면은 종속인 사건들을 다룬다는 거죠. 실제 모습은 요거라는 거.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백 법칙.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것도 새로운 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본 마인드는 이걸로 생각하세요. 기본 마인드는 우리 교집합은 두 사건 뭐 하면 됐죠? 곱했으면 됐습니다. 기본은 요겁니다. 근데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모르죠? 이제는 조금 더 폭넓게 볼 거니까 한쪽에만 조건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한쪽은 조건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딴 데서 온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 비전에 계속 하던 거. 자, 그리고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 그러면 항상 독립인지 종속인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따져보고 시작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올 확률. 두 개 연관이 있어 없어?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따져봅니다. 그거는 독립종속 파트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조건부 개념하고 고백 법칙이 결국에는 두 개 곱한 거에서 왔다 정도까지.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이제 수식이 쫙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방법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 당장 한 몇 페이지만 보자. 103쪽의 풀이 봐봐. 103쪽 말고 이건 어차피 수식입니다. 106쪽, 107쪽 저 필수예제 풀이만 대충 봐봐. 조금 정신없죠? 어지럽죠? 네.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표 만들기랑 알 만들기라고 선생님 혼자 이름 붙여본 겁니다. 조영국 스타일입니다. 딴 스타일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여러분 자습하세요. 아니면은 두 개 써보고 한번 해봐봐.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104쪽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표가 만들어져 있죠? 네. 이 표 만들기 유형인데 이미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 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개를 적어주세요. 개를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 먼저 적어볼게. 질문 봅시다. 질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되어 있죠. 네. 제가 뭐가 된다? 전체. 제가 분모가 됩니다. 자,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얼마입니까? 얘죠? 네. 그 중에 얼마? A 학급 학생의 확률 20분의 16. 끝. 뭘 사건을 저라고 필요 없습니다. 뭐뭐 했을 때 A 학급 학생의 확률 바로 보이죠? 네. 자, 그러면은 136번 가봅시다. 표가 없죠? 표가 없죠? 네. 표 만들면 되지. 그리고 학생 수도 안 나왔죠? 학생 수 놓으면 되지. 1000명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내가 보겠는 거는 A형이냐 아니냐, 그리고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이 정도만 보고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인원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넉넉하게 1000명 잡아줍시다. 근데 100명 잡아도 됩니다. 저는 10명 할래요. 10명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좀 나눠질 겁니다. 3분의 1명, 3분의 2명 나올 수 있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사람은. 어쨌든 넉넉하게 1000을 잡았습니다. 자, A형인 학생이 전체의 몇 명이래? 50%죠. 표 채워갑시다. 여기가 몇 명? 500명이겠죠? 내가 전체를 1000명 잡았으니까. 그 다음 여기가 500명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A형이 남학생은 전체의 40%죠. 여기가 몇 명? A형인 남학생이 전체의 40%래. 몇 명? 400명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몇 명? 100명이 되겠죠? 질문 봅시다. 뭐였을 때입니까? A형이었을 때죠. 분모가 얼마? 그 중에 남학생 얼마? 5분의 4. 이렇게 막 퍼센트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있죠. 표 만들면은 접근이 엄청 쉽습니다. 110쪽 갑시다. 볼게요. 평가원 기출의 실력업, 이 타이틀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같죠? 네,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건부 확률 수식 써가지고 풀려고 하면 이거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막 몇 퍼센트 몇 대 몇 되어 있죠? 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만들어 볼게요. 근데 대신 어떤 요소를 구분했는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남녀 학생 수, K 자격증, 오케이. 남, 여, K 자격증 보유, K 자격증 미보유. 자, 이번에도 넉넉하게 천명을 잡겠습니다. 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2대 3이니까 남학생 수 총 몇 명? 400명이죠? 여학생 수 총 600명 잡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대. 그럼 K 자격증 보유가 700명이죠? 미보유가 30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만 잘 봅시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분모가 뭡니까? 1000이죠? 네.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 여기의 확률이 얼마래? 그럼 여기가 몇 명? 200명이죠? 표가 다 채워집니다. 질문 봅시다. 질문이 뭡니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여학생의 확률 3분의 1. 어렵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쉽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책 해설지 다 있죠? 그거 해설 보고 한번 해봐요.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한번 봐봐. 그거 보면 실력업이구만. 근데 얘 보면 뭐야 실력업이야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포인트 적당히 넣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100 넣었는데 여기서 막 12.5명 나왔다. 그냥 하세요. 상관없죠. 그게 보기 싫으면 200명 넣으면 되겠죠. 2000명 넣으면 되는데 하다가 좀 인간이 잘리는 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 정도까지. 또 안 잘리게 처음부터 잘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09쪽, 108쪽을 한번 착 펼쳐봐봐. 딱 봤을 때 저거로 풀기 쉬운 게 보이죠? 90번. 맞죠? 네. 92번. 수능 기출이야. 수능도 풀 수 있어. 94번은 표가 이미 그려져 있죠? 그런 식으로 딱 보면은 저게 더 편하겠다 싶은 유형이 있습니다. 저런 거는 표 그려가지고 풀어주시면 쉽게 풀린다. 그 다음에 이제 말 만들기인데 말 만들기는 사실 거의 정석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석적으로 푸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푸는 건데 어떤 행위를 좀 안 하는 거냐면은 106쪽, 107쪽 한번 풀어볼게요. 106쪽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내진 2분의 1이 갑니다. 확률이. 그리고 비가 안 내릴 때 내진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5분의 1합니다. 40%니까. 마지막 문장만 보세요. 내일 공연이 내진될 확률을 물어봤죠? 네. 그러면은 어떨 때 매진될 수도 있고 어떨 때 매진될 수도 있어. 지금 이미 나와 있던 문제에서. 첫 번째는 네. 비 내리고 매진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비 안 내리고 매진될 수 있죠. 맞습니까? 요거는 문제에서 요 문장을 줘가지고 이 두 줄을 만들기가 쉽죠. 근데 요걸 안 줬을 때도 이렇게 두 줄을 만들고 나가라는 게 말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확률을 채워 놓으세요. 비가 내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2. 비가 안 내릴 확률은? 5분의 3. 자, 비가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매진될 확률은? 자, 요거 중에 뭐 해줘야 돼? 비도 내리고 매진도 돼야 되니까. 왜요? 1번하고 2번은. 그럼 돼요.
이게 조건부 두 번째. 이 크게 유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봤다. 그 옆 페이지 봅시다. 자, 상자 A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습니다. 자, A, B 중 상자를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문장이 너무 길죠? 한 방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는 것부터 봅시다. 어떻게 하고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나올 수 있죠? 제일 먼저 하는 내가 하는 행위 뭐야? 상자 택하기. 그래서 어떻게? 뭐를 선택하고? A. A를 택했는데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B를 택했는데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만 먼저 합시다. 상자 2개를 고르는데 다른 단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자를 택할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씩이겠죠? 조건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당연히 2분의 1이죠. 자, 요거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을 2개를 꺼내지. 자, 여기에서 2개를 꺼내. 분모가 뭐가 됩니까? 6C2가 되겠죠? 근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2C1, 4C1이니까 첫 번째 거 완성이 됐죠? 살짝 계산하고 갈까? 15분의 8이니까 또 되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2개를 꺼내 5C2죠? 근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래서 90분의 6, 10분의 3이 되나? 이렇게 됩니까? 여기까지 왔나? 자, 문장을 마지막 줄만 다시 봅시다.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라고 되겠죠. 요게 뭐가 된다? 분모가 됩니다. 질문은 그게 상자 A여서 뭐야? 저기 뭐? 분석. 요렇게 계산해주시면 조건부입니다. 뭐뭐 했을 때가 뭐가 한다? 분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분자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바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줄 먼저 적어주길 요구를 합니다. 요거를 내 나름대로 말만 들기라고 한 겁니다. 말을 한번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채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1분만 더 봅시다. 마지막.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느낌을 조금만 가져갈게요. 5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A, B가 뽑을 겁니다. A, B 순서대로 뽑을 겁니다. 자,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입니까? 40%. 5분의 2죠? 거창하게 안 가도 됩니다. 5개 중에 2개죠? B가 뽑을 확률은 5분의 2죠? 그냥 B가 뽑을 확률. 그러면은 누군가가 PA를 물어봤다면 5분의 2고 PB를 물어봤다면 5분의 2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 B가 순서대로 뽑아. 근데 B가 뽑을 확률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A가 뽑고 B도 뽑을 수 있죠. 두 번째, A가 못 뽑았을 때 B가 뽑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확률이 얼마 됩니까? A가 뽑을 확률 5분의 2죠. 그러면은 몇 개 남았어, 제비가? 4개. 그리고 당첨 제비는 1개 남았죠. 여러분 뭔가 생각했나 여기서 조건부를? 안 생각했는데 얘를 1은 붙이자면 얘는 PA죠. 얘는 뭐야? 요거라는 거야. 근데 이 연두색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 파란색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요거는 뭐야 그러면?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해설지에 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어. 별로 안 편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면 돼. A 못 뽑았네. 4개 중에 2개 남았으니까 4분의 2죠. 2개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되죠. 근데 더하면 얼마 나와? 5분의 2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5명이 뽑아도 A가 5번째 뽑는데도 확률은 얼마? 5분의 2입니다. 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개가 있는데 당첨 재미가 하나 있어. 10명이 뽑아. 4번째 애가 뽑을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해보면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명이 이미 뽑았는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다 되어 있는 게 밑에 풀이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풀이할 때는 이런 기호는 최대한 안 쓰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최대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뜰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다 할까? 110쪽까지 다 하면 좀 맞나? 107쪽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는 빼줄게. 107쪽까지 봅시다. 고생했습니다.